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이우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먼저 마스크 얘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로 이제 조정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학교와 어린이집, 마트와 헬스장, 사우나와 수영장 등 실내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 스튜디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예. 네, 저도 늘 헬스장 가서 운동할 때 호흡하기 사실 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헬스장에서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지난주부터 계속 소개해드렸다시피 학교에서도 이번 주부터는 마스크 없는 수업 가능할 전망입니다. 착용이 강력 권고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강력 권고가 또 뭡니까? 네, 앵커님은 공연 보러 다니는 거 혹시 좋아하시나요? 제가 좀 좋아하지 않는 것만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좋아합니다. 콘서트도 그렇고 뭐 뮤지컬이나 축구 경기장 이런 거 관람하는 거 좋아하는데 뭐 축구는 예외겠지만 배구나 농구는 또 실내 경기장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실내 경기장이나 공연장에서는 그동안 마스크 착용이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공연장이나 실내 경기장에서도 마스크 없이 관람할 수는 있는데요. 이런 곳은 다수가 또 밀집해 있고 함성도 지르는 공간인 만큼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되는 공간입니다. 극장은 어떻게 되나요? 극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극장이 네. 마찬가지가 된다 이런 말씀. 물론 빼고 음식도 드실 수 있고 그렇지만 권고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도 있어 보여요. 네, 특히 반드시 써야 하는 곳은 병원, 약국, 장기 요양기관 등과 같은 감염 취약 시설 그리고 네. 대중교통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마트나 헬스장에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이나 장기 요양기관 등 안에 있는 편의점, 헬스장, 사우나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꼭 쓰셔야 되고요. 예. 마트는 사실 안 써도 되는데 마트 안에 있는 약국, 마트 안에 있는 병원 가실 때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역사에서는 빼셔도 되는데 예. 지하철을 타실 때는 또 쓰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하는데 조금 더 복잡해진 면도 네.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마스크를 의무화했을 때는요. 쓰지 않으면은 과태료 대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좀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네,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시설에서 착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렇죠? 이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감염 취약 시설에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 병실 등 독립된 공간에 있거나 같은 공간 입소자와 상주 간호인 등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또 빠진다고 합니다.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아마 또 마스크를 벗게 되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라는 데서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좀 분쟁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요? 네. 사실 그런 부분도 사실 코로나19 한참 심할 때도 그렇죠.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안 쓴 분들이 있으면 서로 언쟁이 오고 가는 부분도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는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논의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국제보건기구죠. WHO도 좀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변화해가고 있는데 국제보건기구도 무슨 지침이라든가 무슨 변화가 있을 듯도 한데요. 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이제 거의 만 3년 그렇죠. 전이네요. 예. 네, 발효된 이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 결론을 오늘 낸다고 하는데 이르면 오늘 낸다고 합니다. 예. 이 앞서서 WHO가 관련해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긴급위원회 분기회의를 열어서 국제사회 대응력과 새로운 변이 출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만약에 이 비상사태가 해제된다면 확진자의 격리기간 단축 또 마스크 의무 착용 조건 완화 등 많은 변화가 뒤따를 가능성이 큰데 만약 이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 정부도 유일하게 남은 방역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확진자 7일 격리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WHO에 따라서 우리도 좀 변화가 되긴 되겠는데 오늘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요 전까지 또 국제부 기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경우 보면 이렇게 빠르게 결론을 내지는 참 WHO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주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두 번째 검찰 조사 받았습니다. 토요일 날이었죠? 12시간 넘게 조사받았어요.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토요일에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10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18일 만입니다. 이 대표가 이제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이었고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선 배임 및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신부는 그랬고요.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 무슨 말했답니까? 네, 조사에 앞서 그리고 조사를 마친 후 이렇게 두 번 입장을 밝혔는데 예. 조사에 앞서서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 오늘 이곳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 이런 입장문을 밝혔는데요. 조사를 마친 후에도 이제 굳은 표정으로 나와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제 검찰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미리 준비해간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다음에 이 진술서로 가름을 하겠다, 답변을 대체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검찰은 이에 대해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검찰은 어쨌든 간에 검찰은 뭐 조사에 시간 더 필요하다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네, 검찰이 이 대표 측에게 이제 이 대표 측이 심야 조사를 거부하니까 31일 그리고 다음 달 1일 후보일로 제시하면서 추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추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이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도 전해지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요.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양당 어떤 반응 보였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이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을 했습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추가 소환조사 요구에 대해서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가겠다 이렇게 네. 말을 한 건데요. 출석 일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라면서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예. 이제 소개해드릴 양당 반응은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입장 발표가 오늘 오전에 있었어가지고 예.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서 예. 어제 입장들 주로 전해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 대표를 향해서 사법 정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면서 법치와 정치의 개념과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검찰을 향해서 수사의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있다는 것이 조사를 거듭할수록 드러나고 있다. 없는 죄를 만들면 그건 깡패인가 검사인가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군요. 예. 저도 한번 지금 확인해 봤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무슨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일단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는 의미를 부각하려는 언급으로 보입니다. 예, 대통령실 얘기 나왔으니까 좀 다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고발을 포함해서 법적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고발을 한다면 시점은 이번 주 초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주 초로 예상하고 있다. 김 대변인이 뭐라고 했길래 이런 겁니까? 네, 앞서 김 대변인이 지난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27일이요? 네. 예.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최근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이른바 주가 조작 세력이 관여한 다른 종목 거래에서 김 여사 또 김 여사 모친 계좌가 등장한다는 검사의 언급을 토대로 한 주장인 건데 예. 이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 일부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거짓 브리핑을 했다. 허위 사실 유포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실이 오늘 오후 3시에 고발한다 이런 내용이군요. 네. 지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대통령실 고발 벌써 세 번째입니다. 네, 이번 고발도 이뤄진다면 야당 인사를 향한 세 번째 고발이 되는 건데요. 첫 고발이 지난해 11월 김 여사 캄보디아 환화 방문 때 조명 사용 의혹을 제기했던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고요. 예. 12월에는 관저물색의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 씨가 두 번째였습니다. 김의겸 의원 뭐라 그럽니까? 네, 김 대변인은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두 손 들어 고발을 환영한다 이런 고발을 입장입니다. 환영한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을 받으라고도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양강 주자죠. 김기현, 안철수 의원. 휴일에도 참 바빴습니다. 네, 청년 표심을 공략하는 이 행보를 보였는데요. 김 의원은 국회에서 청년 정책단, 청년 YPT 발대식에 참석을 했고 안 의원의 경우에는 경기 양주에서 청년 대상으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나이경원 전 의원이 지금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사람 신경전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경우에는 다음 대권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면 이번 총선 공천에서 자기 편을 넣고 싶은 유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이제 대권에 많이 도전했던 안 의원을 정조준한 건데요. 특히 자신은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은 채 정치를 해온 사실을 언급하면서 다음 대선 출마를 접은 사람은 본인이고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가장 공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차별화에 나선 겁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대선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의 의견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그러면서 김 의원 스스로 울산시장 때 본인이 대권 생각한 바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라고 했고요. 또 지금은 우리가 대선 걱정할 때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양강 주자 두 사람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참 궁금합니다. 요즘에 뭐 하고 지내요? 네, 휴일에 행보가 전해졌습니다.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예. 지난 25일 이제 불출마 기자회견을 한 이후 나흘 만에 첫 공개 행보였습니다. 이 전당대회 역할론에 대해서 이제 취재진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미 지난번 불출마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했고요. 아무래도 요즘 이제 안철수, 김기현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이 오고 갔는데 많은 분이 연락 오는 중이고 아직 생각을 정리한 것도 아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역할을 할 일은 없지 않나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난 주말 세 사람 모두 바빴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찾아와